가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네. 글로벌 경제 이제 전망도 장기적인 불황에 접어들 거라고 하고, 그다음에 네네. 이제 국내 건설 시장도 올해부터 급격하게 좀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신규 투자가 이제 감소하고, 그다음에 유지 보수 시장이 커지는 어떤 뭐 선진국형 건설 시장으로 좀 전환된다고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예, 뉴스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건축 사업의 이제 매출 비중이 네네. 전체 사업의 한 60% 되고, 이익 비중이 한 90% 수준으로, 네. 예, 어떤 주택 건축 사업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시장의 변화에 대한 이제 대우건설의 어떤 극복 방안이나 현재 진행 중인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대안이요. 네네. 우선 저희 회사는 일단은 시장 제가 일단 아무래도 국내랑 연관이 깊다 보니까 일단 네. 국내 쪽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내년도 사업 계획이나 그런 게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일단 국내 쪽에서 조금 이렇게 뭐 수주나 그런 게 줄어들면 네. 일단 아무래도 제가 해외 쪽으로 조금 더 포커싱을 예전보다는 비율을 좀 더 늘려나가는 것으로 네. 일단은 노선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택 건축 사업적으로는 해외 비중이 아직 미미하지 않나요? 네, 대우건설은? 주택은 그렇죠. 그래서 주택 외에서 저희가 네. 보통은 뭐 토목이나 뭐 플랜트나 그쪽에서 좀 더 포션을 늘려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일단은 네.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아, 근데 일단 그 주택도 저희가 뭐 보수적으로 보고는 있지만 네. 일단은 그렇게 뭐 내년도 사업 계획이 나와야 알겠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급감하거나 뭐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가지고 네. 일단은 저희가 갖고 있는 현재 규모를 뭐 스테디하게 뭐 진행해 가면서 네. 뭐 시장에 따라서 그게 뭐 포션이 달라질 수 있지만 진행하면서 그 와중에 저희가 해외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고 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내년도까지는 어떤 대우건설의 주택에 대해서는 신규 분양이나 그런 거는 음, 올해보다는 좀 나은 걸로 나오긴 네네, 하더라고요. 그쵸, 그쵸. 예. 근데 장기적으로 이런 어떤 선진국형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좀 공부하다 보니까 선진국형 건설 시장은 어떤 유지 보수가 한 4, 50% 정도 되고, 네네. 우리나라는 아직 20% 수준대라고는 하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그쪽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그쵸. 장기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되고 있거나 그러지는 뭐 않다는 건가요? 그렇게 저희가 뭐 말씀하신 대로 아마 모든 회사들이 마찬가지지만 이제 점점 더 유지 보수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특히 토목 쪽에서는 네, 그러니까 뭐 애써시는 분야를 늘린다고 저희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네, 아무래도 아직 뭐 신사업들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네. 유지 보수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가져가고는 있는데 뭐 그거를 전략으로 잡아서 가겠다는 아니고 일단 그런 뭐 당연히 사업들이 뭐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다 진행을 하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메인 포커싱을 두고 간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 네. 점차적으로 어떤 재건축 같은 경우도 좀 더 그런 포션이 좀 더, 강화되잖아요. 네, 그쵸. 그 포션이 아무래도 더 늘어나겠죠. 주택 쪽은. 아, 예전보다는 뭐 자체 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고, 제가 재개발 쪽으로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음. 있습니다. 근데 재개발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2, 30년 된 아파트가 이제 그쵸. 점점 많아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그쵸. 보통 재건축은 하기는 어렵고, 그럼 음, 리모델링이나 그런 게 음, 많아지진 않나요? 그쪽 사업은 대우건설하고 연관은 없나요? 그쪽으로는 네, 많이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쪽으로 나간다면 예를 들어서 뭐 하노이의 스트라이크 시티 그런 사업 같은 거를 말씀하시나요? 네네, 저희가, 그거는 원래 저희가 있잖아요. 뭐, 뭐, 재작년부터 계속 진행해도 사업이고, 네, 이게 사업 영역을 확장을, 근데 그쪽은 주택 쪽인데, 네, 일단 거기는 신도시 쪽으로 일단은 뭐,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뭐, 네. 주택 쪽으로는 그쪽으로 하고 있지만, 일단은 주택은 그 외에는 말씀했다시피 따로, 뭐, 다른 나라에서는 주택이나 그런 건축 쪽은 그렇게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일단 음, 하노이를 기점으로 뭐 앞으로 더 사업을 뭐 베트남 내에서라도 뭐 확장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네 저희도 네. 네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 하노이 그 프로젝트 그 사업 같은 경우는 네, 사실 뭐 이제 분양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금부터 해서 기획부터 분양까지 이렇게 진행된 사업이잖아요. 네네, 예. 근데
앞으로 그 사업들을 보면은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운영 관리나 아니면 뉴스테이 사업 같은 경우로 이렇게 확장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사업은 없나요? 뉴스테이 쪽이나 그런 쪽으로는 준비하고 다른 거 없고 저희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는 뭐 개발 그냥 토지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네. 뭐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거기다 아파트나 빌라 이런 거 지어서 판매를 하고 아니면 그에 대한 토지 자체를 이렇게 네. 뭐 토지 자체를 뭐 판매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어서 네. 그 외에 막 운영 쪽으로는 아직은 많이 진행된 게 없습니다. 아, 혹시 그 스트라이크 시티처럼 기획부터 분양까지 하는 게 당연히 사업성은 더 좋겠죠? 그렇게 하는 게 아무래도 더 낫겠죠. 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플랜트 사업 같은 경우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네. 이제 글로벌 천연가스 시장이 이제 점진적으로 커질 거로 이제 그 예상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나이지리아 LNG 에카 플랜트를 이제 원청 네네. 수주를 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그쪽이 현재 예. LOI를 받아갖고 일단 계약 체결은 아직입니다. 아, 그러면은 계약 LOA에서 계약까지 넘어가는데도 약간 좀 어려운 단계가 있나요? 어렵다기보다는 일단은 저희가 두 후보자 중에 일단은 저희가 50-50의 확률로 저희가 된 거여서 네. 일단은 대부분 된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최종 계약은 연내 안에는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어서 일단 네. 근데 거기서 보통 이렇게 막 엄청 번복되거나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 그래요? 그 주택 건축 사업에 비해서 이제 이쪽 플랜트 사업 쪽은 좀 전망이 밝다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네네.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그 어떤 그 기술 집약적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원가율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 이유가 기술 집약적 사업이라면 보통 이제 부가가치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네네.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아무래도 일단 해외로만 따진다면 네. 저희 회사가 뭐 조금 뭐 처음 하는 나라거나 그러면 그 국내 사업과는 달리 조금 더 변수들이 많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네. 그냥 뭐 내전이나 이런 거 일어났을 때 네. 갑자기 사업을 중단해야 되고 뭐 그런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는 저희가 불가항력으로 사업들이 막 중단되고 뭐 딜레이되고 그런 과정들에 음, 있으면 아무래도 그런 것들도 사전에 저희가 파악이 가능하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서 해외는 좀 더 변동성이 많아서 그걸 좀 좋은 현장은 좋고 안 좋은 현장은 뭐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어쨌든 이쪽 플래트 사업적으로 시장 전망이 좋아도 앞으로 이게 원가율 개선이 쉽지는 않은 건가요? 우선은 저희가 뭐 저희 회사를 좀 팔로우업을 하셨으면 아셨지만 뭐 최근에 저희가 보수적으로 네. 뭐 회계를 보수적으로 많이 잡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뭐 크게 손실 나거나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전보다는 원가율이 조금 더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히 나이지리아 경우에는 만약에 진행이 되면 네. 저희가 나이지리아는 아직까지는 한 번도 손실이 난 적이 없는 국가여서 좀 더 나은 원가율을 로 이게 음. 반영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